처음인데 사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좋지 않더라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견, 차이에서 가치로 실천하다에 대해서 발표할 첫 번째 필수 연사자 소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견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이럴 반응일 것 같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크게 말해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견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에 대해서 말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강한 신념을 표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대세에 반해서 자기가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이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 갈등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죠. 흔히 신문에서 보는 정치인들의 매일 한결같은 논평과 국회의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장면, 그리고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까지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을 했을 때 너무나 짜증났던 것이 있는데요. 토론의 결론이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지만 항상 얘도 옳고 저도 옳고 그냥 모두 다 옳아요. 서로 포용하면 돼요. 서로 잘 합의해서 양보하면 돼요. 라고 항상 결론이 났던 것이 제일 짜증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한 개라도 있나요? 아니요. 정작 싸우기만 하고 자기들이 이속까지는 챙기겠지만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항상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경제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아시나요? 후마니타스 시간 때 항상 들었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배제하는 그런 사조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모두가 맞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맞다고 하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경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과 그리고 분배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실 텐데요. 찰리 채플린입니다.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경제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본, 노동자의 착취, 인간의 도구화, 그리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사람의 의견으로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아시죠 당연히? 네. 스페인과 영국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경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스페인이 남미에 가서 수백만 톤의 금을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되면 영국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영 제국이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스페인은 어떤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국은 이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10만 원이 있는 것과 100만 원이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10만 원을 가지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더 부유한 것일까요? 이 점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분입니다. 경제학 교과서 매일 첫 번째에 나오는 분이시죠. 누군가요? 애덤 스미스. 네,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 이전에는 중상주의라고 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국가 간의 무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득을 보고 너희는 손해를 봐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계속 돈을 쌓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국가가 돈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할 자원과 그리고 충분한 물질적인 부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건을 찍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를 누렸지만 스페인은 반면에 돈만 훔치고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의견이
세계의 역사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제의 역사는 보여줬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썼을 말인데요. 여러분들 친구가 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싫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구나 라고 비꼬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견을 주장할 때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열린 사회, 글로벌 사회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앞에서 봤던 그렇구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겉으로는 열린 척 하지만 어쩌면 다름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아직 이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트루 로맨스인데요. 보통 사랑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셨던 한 가지 일이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안 지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이견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포용되는 이견입니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때로는 포용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이견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의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메러디스 캐리입니다. 대학원생을 졸업하자마자 우리가 흔히 아는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녀가 그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기술자들은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술자들을 너무나 닫혀있거나 혹은 보수적이라고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들의 입장에서도 회사가 망한다면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도와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그녀 역시도 자기가 겨우 대학원생밖에 안 되는데 아주 최첨단 기술을 보완해서 증명할 수는 없는 따름입니다.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핵심이 있죠. 그래서 그녀는 일종의 거짓말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무선 충전 기술을 말했을 때는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기술자들을 이번에는 에너지 변환기를 만드는 보통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라고 했던 기술자들이 말이 되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는 조금 더 문제를 주장할 때 혁신적이고 항상 창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보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견을 주장하는 것을 망설이는 데는 주로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조급함을 느끼며 기존의 것을 선택하려는 어떤 안정심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에 들어오실 때 자소서를 써보셨겠죠, 다들? 네! 자소서를 맨 처음 쓰고 선생님께 갔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연히 다시 써라고 하시죠. 너무나 문제점인 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다시 써서 막상 내가 보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쓴 게 더 나은 게? 이상하네?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견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 이견을 포용해야죠. 하지만 세상에는 포용할 수 없는 이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가 우리의 의견을 포용해주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견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승자가 약자를 누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아까 그 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21세기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소민지였습니다.